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아이티의 진행 맡은 GPT 고소입니다. 자, 오늘 정기적으로 굿모닝 아이텍과 토크아이티가 함께 기획해서 제공하는 웨비나입니다. 웨비나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원격 재택근무 많이 하셨습니까? 원격 근무가 앞으로 코로나 끝나더라도 계속 뭔가 하나의 패턴을 갈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보안을 어떻게 더 편의성을 유지한 채로 보안을 잘 강화시킬 것인지, 그래서 이런 개념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를 저도 요즘 토크하면서 점점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좀 우리 1시간 동안에 이 제로 트러스트의 본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는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의 김채아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과장님, 먼저 요즘 아주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이 이게 나온 지가 얼마 된 겁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용어인가요, 이게? 아니요, 최근에 나온 용어는 아니고요. 네네. 2010년부터. 2010년? 네. 10년 전에? 네네. 와우. 포레스터의 한 연구원이 만들어낸 야. 말이고요. 그 사람 성견지명 있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근데 이제 점점 더 각광받기 시작한 보안 프레임워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로 트러스트가 왜 요즘 와서 이렇게 각광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일단 제로 트러스트가 뭡니까? 이따 설명, 네, 이따가 좀 설명을 더 드릴 거긴 네, 한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아무도 믿지 말고 항상 이제 검증하고 네. 검증해라. 이제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많이 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아카마이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저희는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사실 오. 아직까지도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재택근무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약간 이제 뭐 약간 업무 시간과 업무 시간 아닌 비시간에 대한 경계가 없어서 조금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두 달 정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좀 네. 이제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많이 끝나더라도요, 사람들이 뭔가 업무 패턴 자체가 네. 약간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쵸. 이제 우리나라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점점 적응을 엄청 잘하는 민족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끝나고 난 후에도 우리나라는 재택근무를 많이 이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여기 몇몇 나라들에 네. 이렇게 뭐 국기가 있는데, 나라마다 뭐 재택근무나 원격근무하는 형태가 뭐 좀 다릅니까? 사실 제가 지금 준비한 4가지 국가가 어떻게 재택근무를 해왔고 준비해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네네네.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재택근무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굉장히 원활하게 익숙하게 했었던 국가이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되면서도 원격 근무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이제 했던 대표적인 네.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격리가 가장 먼저 시작된 국가였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되게 혼란을 많이 겪었었던 나라기도 해요. 그래서 뭐 딩톡이라든지 위챗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화상 채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트래픽이 몰리다 보니까 뭐 서비스가 다운된다거나 이런 혼란을 되게 많이 겪었는데, 최근에 나온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로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 국가로 지금 손꼽히고 있고요. 네네.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되게 친숙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재택근무를 하게끔 조금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추세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러던 와중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굉장히 또 원활하게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지사들이 거의 이제 싱가포르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항상 재택근무에 되게 익숙해져 있었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지 않습니까? 네, 되게 작은데도 그렇죠. 원래가. 왜냐하면 이제 그 싱가포르 국민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많이들 이제 업무하러 오시는 분들이신데, 이제 뭐 싱가포르에 있지만 미국이랑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유럽이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밤에 이제 업무를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네네. 많아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진 국가였고, 중국 격리 들어가면서부터 싱가포르도 바로 이제 원격 근무를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한. 우리나라 지금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재택근무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 나라 이제 재택근무 한다고 했을 때 네. 굉장히 이제
카오스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굉장히 바빴어요. 갑자기 주말에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지금 재택근무 들어가야 되니까 너네 이런 솔루션 있지 않냐. 당장 지금 주말 동안 구축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제가 주말에 좀 굉장히 바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이제 원격 근무에 대한 대한 부분이 되게 친숙하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도 많이 왔고 이제 재택근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대 근무라든지 그리고 자율 출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도를 많이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이제 재택근무가 풀리면서 다시 업장으로 많이들 돌아가고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재택근무가 좀 유연하게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카페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네. 재택근무보다 원격근무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원격근무가. 용어를 이제 스마트 오피스라고 하거든요. 오피스가 아닌 외부에서 네네. 업무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VPN을 이용을 해서 뭐 카페에서 업무를 하신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요새 많이 또 하고 공유 오피스 같은 거 많은 데는 공유 오피스는 다양한 데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집에서 뭐 그런 데도 있고 하여튼 그런 공간 자체도 굉장히 요새 유연하게 변하니까 공간 자체가. 네. 근데 사실 이것이 이번에 코로나가 벌어지면서 이것이 좀 이렇게 스마트 워크라든지 이런 스마트 오피스 이런 것이 좀 뭐 촉발된 건 있지만 이런 패턴으로는 지금까지 좀 흘러왔던 거 아닙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타 국가보다는 조금 느린 편이기는 해요.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도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최근에 많이 듣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원래는 이제 저희는 항상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 우리는 항상 사내에서만 일을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 가서 업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장들을 많이들 가시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서버들 같은 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사스 어플리케이션이나 아이아스 환경들이 많이 이제 되면서 점점 데이터 센터가 아닌 외부 클라우드로 그렇죠. 많이들 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아웃소싱 그 서드파티 리소스들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부에 있는 사용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데이터 센터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악의적인 뭔가 악성 코드라든지 머레어더라든지 이런 악의적인 것들은 점차 우리 데이터 센터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용자가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뭐 행위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예전에는 딱 정형화된 틀에서 우리가 일을 했는데 지금 그 업무 워크스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완전히 오픈돼 버린 거잖아요. 와이드 오픈된 거니까, 그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협이 굉장해서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아까 아무도 믿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게 인간과 인간 간에 불신하자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거랑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례를 봤을 때 사실 해킹 시도나 이런 게 일어난 걸 보면은 물론 뭐 악성 코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내부 직원이 뭔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린다든지 뭐 회사의 악의적인 그런 앙심을 품고 빼돌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시스템이랄까 이 회사의 어떤 그런 인프라 자체가 그런 어떤 그 미연의 가능성도 다 그쵸. 방지할 수 있게끔 아예 그런 것을 할 동기부여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만들기가 그게 쉽게 만들어져요. 이따가 뭐 설명하시겠지만 만드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면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 솔루션 자체에서는 구현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쉽게 뭐 기존의 VPN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 하나 들어오기 위해서 뭐 BMT도 하시고 뭐 장비 들어오는 기간 날짜도 잡으시고 또 서버 설치하는 시간도 잡으시고 이렇게 굉장히 오랜 사이클이 걸리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사스 기반이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도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이제 뭐 담당 고객분들, 현업분들을 만나보면 당장 내부 직원들까지 다 넘어오시려고 하시지는 많이들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페이지 단위로 해서 좀 순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과장님께서 만드신 핵심 원칙이에요? 아니면 어디 유명한 데서 만든 원칙이에요? 이 원칙 같은 경우 아까 제가 2010년에 포레스터에서 나왔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포레스터의 연구원이 아. 제로 트러스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핵심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 중에 제가 5가지를 한번 뽑아와 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더 이상 이제 내부랑 외부라는 개념을 두지 말자라는 말이 주로 핵심이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을 항상 인증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플로우에서도 항상 인증하고 인가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부여된 어플리케이션의 접근 권한만 주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책은 항상 동적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항상 이제 쉽게 변경되고 해야 된다라는 이제 핵심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가면 지금 VPN, 네. VPN이 지금 가장 큰 VPN의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VPN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작년부터 VPN의 취약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암호화된 부분들을 중간에 탈취를 해서 데이터를 빼돌린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올해도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 사실 오래된 기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약점이 많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트너에서도 2023년까지 이제 기업들의 60%가 VPN을 걷어내고 저기 보시면 이제 ZTNA라고 하는데 저게 네. 가트너에서 새로 만든 용어거든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2023년까지 40% 정도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기반의 솔루션을 도입할 거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구 결과고 네. 과장님께서 필드에서 느끼시는 거 어때요? 국내 지금 현황은 지금 추이는 지금. 사실 이제 뭐 게임 업계라든지 아니면 소셜 업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사실 빠르게 이런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솔루션을 많이들 도입하시려고 시도를 하고 계세요.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도 많이들 알고 계시고 네. 하지만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국가기관의 영향을 받는 기관들 쪽에서는 아직 조금 보수적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VPN만한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분들의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카마이에서 이 제로 트러스트 VPN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 방법론이라든지 네. 솔루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일단 그것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카마이에서는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컨트롤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2가지 라인업으로 나눠놨어요.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뭐고 없는 건 뭡니까? 어떤 겁니까? 네,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들, 사내 사내 어플리케이션들, 어플리케이션들, 그렇죠. 네,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고 컨트롤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트래픽인 거죠. 뭐 우리 직원이 네이버에 접속하는 거를 사실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네네. 그래서 기존의 많은 기업들은 VPN을 사용을 할 때 논스플릿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셨었어요. 이 논스플릿 방식은 사용자들의 인터넷 트래픽을 다 중앙 집중화를 시키는 거죠. 다 중앙으로 모은 다음에 이 인터넷 요청을 이제 본인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을 태워서 외부로 네네. 내보내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자기네들이 다시 받아서 사용자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인터넷 트래픽들까지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거.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컨트롤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점점 장비를 들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2가지 많은 고객들이 고민하시는 2가지에 대한 이제 솔루션으로 라인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구분하셔가지고 그거의 대처 방법이 다른 거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컨트롤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특히 내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겠죠? 네.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근데 여기 보면 용어가 EAA라는데 이건 제너럴 용어입니까? 아니면 아카마에서 만든 용어입니까? 저희 EAA라는 이제 솔루션 솔루션 용어예요. 네임이군요. 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네, 네.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게 하는 안전한 솔루션 네, 뜻이고요. 네. 저희 EAA를 소개할 때 크게 3가지 키워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제로 트러스트, 그다음에 사용자 인증, 그다음에 인가 이렇게 3개인데 아니 근데 그 인증이랑 사용자를 인증하고 네. 뭐 인가된 사람만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이런 것들은 예제도 있지 않았나요?
그쵸. 예전에도 이제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인증을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게끔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과거에는 다 이제 L3, L4 기반으로 서브넷 단위로 뭔가 이제 나눠서 접속을 네네. 하게끔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하려면 이 서브넷을 다 짧게 쪼개셔야 돼요. 32비트 단위, 그리고 포트도 다 쪼개셔야 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7 기반의 정책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같은 서브넷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번 사용자한테 1번 어플리케이션만 접근을 주고 네네네. 2번에는 주기 싫다라고 한다면 2번에는 접근 권한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L7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POC를 많이 해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이전에 가서 저희 제품을 소개를 해보면 아 우리 되게 잘 돼 있다고 이러신 분들 심지어 대기업들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 네. 이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번에 다시 저희를 찾아서 네. 실제로 이제 POC를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어. 되게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업들도 막상 이제 뭐 VPN 리스트들을 쭉 뽑아 보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자, 그러면 이런 POC지 않습니까?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우리도 한번 POC 한번 받아볼까? 네. 하면 POC 받았는데 기간이랄까 그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뭐 복잡하거나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네. 않으시고요.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들이 잘 정리되어져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데모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네. 하나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데 한 5분도 채 걸리지는 않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러면 이제 이 팁입니다. 시청자에게 나중에 POC 한다면 뭐 일주일 내에 결과 뭐 나오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네. 자, 이건 전체 요 EAA 네. 전체 환경인 것 같은데. 네, 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EAA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저희 용어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사용자 기반의 관점과 IT 운영자 기반의 관점, 저 아카마 인텔리전트 플랫폼이라고 보이는 주황색을 기준으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네네. 해보면요. 먼저 IT 운영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이제 VPN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넣으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러실 필요가 없이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EAA 커넥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만 내부에 이제 가지고 계신 서버, 아무 서버에나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요게 설치가 되면 이 EAA 커넥터가 프록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프록시 역할을 하고 저 프록시는 이제 외부로 나갈 때 방화벽에서 아웃바운드 트래픽만 오픈을 해주시면 돼요. 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트래픽은 모두 디나이를 걸어주셔도 되는 게 VPN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죠. 요게 이제 플로우지 않습니까? 네. 요 플로우 설명해 주셔야지 더 이해가 또 빠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플로우를 설명드리면 네, 네, 네. 먼저 EA 커넥터를 기업 네. 내부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자마자 저희 EA 엔터프라이즈 커넥터가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EA 엣지 쪽으로 뮤추얼 TLS 세션을 먼저 네. 맺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아웃바운드 오픈만 필요한 거고요. 이 아웃바운드만 가능한 거죠? 네. 음.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면 지금 보시는 TLS 세션이 항상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네. 자, 헬스 체크를 계속 지속적으로 오케이. 하면서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때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싶다라고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 창을 열고 URL 입력을 해주시면 앞에 보이시는 EA 엣지에서 이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시켜주고요. 네. 그럼 사용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EA의 엣지가 이 요청을 내부 엔터프라이즈 커넥터 쪽으로 전달을 하고요. LDAP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거하고. 네, AD 쪽으로 AD 질의를 쪽으로. 해서 인증을 받아오는 구조가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쪽에는 사용자의 계정이나 이런 게 전혀 저장이 되어져 있지 않는 구성이고 그렇게 인증을 받은 사용자는 이제 다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요청을 할 때 이 요청을 다이렉트로 기존 VPN은 터널링 돼 있으면 다이렉트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EA 엣지 쪽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EA 엣지가 이 요청을 다시 커넥터로 전달하고 실제 이런 요청과 응답은 커넥터와 내부에 있는 커넥터와 앱이 사설 통신을 하게 되는 네.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VPN 한번 딱 연결되면
그다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항상 엣지와 이제 프러쉬가 있으니까 네. 얘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쵸. 얘가 또 이제 뭐 L7까지 다 볼 수 있는 볼 수 거니까.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7까지 볼 수 있는데도 성능은 굉장히 빨라요. 네. 가장 그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이제 V펜을 기존에 쓰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 네. 뭐 관리자라든지 사용자라든지 다양한 또 계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 관점에서 뭐가 더 좋아지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관리되고 있지 않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들을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뭔가 나 이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고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개별 어플리케이션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따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었다면 그거를 이제 하나의 AD로 축약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 하이브리드 데이터 센터를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네. 뭐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으시지만 우리는 곧 이제 IaaS 기반으로 넘어갈 거야. 퍼블릭으로? 네, 라고 하셨을 때 그 두 개를 동시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고 거기에 이제 SaaS 어플리케이션들까지도 다 연동을 해서 실제 사용자가 봤을 때는 하나의 싱글 포인트 페이지로만 접근을 해서 내부 어플리케이션을 다 접속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보통 아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그동안 이제 운영자가 그동안 전혀 몰랐던 VPN들이 막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많이 나오나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VPN 리스트들 쭉 뽑아보면은 10,000줄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어휴. 그리고 그냥 진짜 쉽게 24대역으로만 그냥 확 이렇게 넣어놓는 데도 있고. 큰 기업인데도 네, 예를 들면? 그렇죠. 자, 보안 관점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보안 관점에서는 우선 방화벽의 인바운드 정책을 모두 차단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공격한다고 했을 때 전혀 내부로 들어오지 않고요. 그리고 L7 기반으로 이제 정책을 설정하기 때문에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해서 같은 서브넷인데도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악의적인 행위를 네네. 넘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마이크로 세그먼트화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VPN과 저희 거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VPN에 터널이 연결된 상태에서 스캐닝 툴을 돌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 내부 자기에게 오픈된 네트워크 대역이 다 스캐닝이 돼요. 실제 IP 이런 게 다 스캐닝이 되는데 저희 EAA를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뭐 터널링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어플리케이션을 다 그냥 SaaS 기반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스캐닝을 하게 되면은 일단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 아카마이 엣지 IP가 나오게 돼서 네. 이제 만약에 악의적인 사용자가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공격은 다 저희 아카마이가 막는 구조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강화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VPN 쓸 때하고 이거하고 뭐 특별히 다른 점이 있을까요? 사용자 관점에서는 사무실 내부에서 사용을 하든 외부에서 사용을 하든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이 똑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만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굳이 PC에 VPN처럼 에이전트를 설치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사실 그러면 이게 꼭 IT인이 아니라 네. 일반 현업의 뭐 상무님, 네? 네. 뭐 40대 뭐 일반적인 뭐 총무 부서 이런 분들도 VPN을 하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쉽게 할 수 있나요, 이건? 굉장히 쉽게 그냥 인터넷 하듯이 그냥 URL만 딱 등록하시면 되고 북마크나 이런 것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따 데모에서 사용자 관점의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여드릴 텐데 네. 보시면은 북마크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에이전트를 설치하실 필요도 없고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뭐 관리, 운영적인 관점, 보안적인 관점, 사용자 관점 굉장히 괜찮은데 그럼 이것들을 해외도 국내도 많이 쓸 것 같은데 네. 이것을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나요? 어떤가요? 현재 현황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저희 굉장히 지금 고객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고객사가 쓰고 있다라고 네네. 내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이제 뭐 소셜 업계의 회사들, 그 다음에 국가기관들 네네. 이런 데서도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앱 내부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컨트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뭐
엄청 많을 건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영역에 좀 넣으면 더 좋을까요? 그걸 적용하면. 네. 저희 EA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안을 드리면 내부까지 하긴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네네.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레퍼런스가 많이 늘면서 그 기업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하는지를 지금 화면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파트너나 딜러들 아웃소싱 휴먼 리소스들이 접속하는 그런 네.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데 적용을 해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보안 관리자들이 보안 콘솔이나 아니면 보안 이제 설정을 바꾸기 위해서 웹 콘솔 치고 들어가시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도 이제 쉽게 저희 쪽이랑 연동을 해서 외부에서도 그리고 뭐 보안 벤더 엔지니어들이 접속할 때도 쉽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 보안 페이지만 열어주는 거죠. 그렇게 쉽게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이제 출장자들 같은 경우에는 VPN이 굉장히 느려서 못 쓰는 그런 VOC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EAA 솔루션에 저희가 이제 CDN 회사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CDN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VPN 대비 CDN을 결합했을 때 최소 3배 이상의 속도를 그러니까 볼 수가 일반적인 해외에서 할 때 일반적인 그 인터넷 호흡을 막 따라오는 게 이렇게 하는 게 그쵸. 아니라 아카마의 CDN을 루트를 통해서 타고 온다?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요. 최근에 한 기업에서 제가 POC를 했을 때는 원래 이제 다이렉트로 VPN 통해서 들어올 때는 약 한 33초 정도 걸렸었어요. 미국에서 측정을 했었고. 네네. 근데 저희 EAA랑 CDN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하니까 5초대? 와우. 굉장히 빠르죠. 네. 이런 효과를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VPN이나 아마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SDP 방식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방식들은 이렇게 CDN이나 가속 제품을 결합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이것이 정말 아카마이가 그 지금 막 EAA 원래 그 자체도 물론 가치가 있는 거지만 네. 아카마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CDN을 같이 하고 같이 융합이 되니까 특히 이제 해외에서 뭔가 네. 그럴 땐 되게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겠네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이거는 조금 재밌는 솔루션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악성 코드 그리고 뭐 CNC 서버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IP 차단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악성 코드들이 그리고 CNC 서버들이 도메인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네. 왜냐하면 IP는 자기네들이 차단될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도메인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C사에서 실제로 통계를 낸 건데 91.3%에 알려진 말웨어가 DNS를 실제로 사용하고 계세요. 모르셨죠? 네네네. 네. 근데 정말로 DNS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POC를 진행을 해보면 우리 되게 보안 잘 돼 있어. 우리 뭐 APT 솔루션도 있고 그다음에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도 다 있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POC 해보면은 탐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저희가 DNS 기반으로 탐지를 하다 보니까 선제적인 방어가 가능해요. 뭐 TCP3 핸드쉐이킹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기 전에 DNS 룩업 단계에서 차단을 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원리로 방어를 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도 두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내에 있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내 다 DNS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PC에 다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 이랬을 경우에는 사용자 PC단에서 뭔가 변경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단지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DNS, 사내 DNS에서 포워더 설정만 저희가 드리는 ETP IP로 그러니까 아카마의 클라우드로? 네. ETP 클라우드로? 네. 그리고 요 I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니캐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든 뭐 미국에서든 중국에서든 다 동일한 IP를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저희 ETP 클라우드에 있는 저희 ETP가 리컬시브 DNS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냥 이제 사내 DNS 역할을 저희가 한다라고 생각해 그렇죠.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외부 위협에 대해서 네. 이제 아카마이의 ETP 클라우드가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악의적인 행위를 하려고 우리 내 PC가 지금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본넷이 돼서 CNC 서버로 접속하려고 할 때도 DNS 기반으로 먼저 사전 방어가 되기 오케이. 때문에 본넷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식의 선제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네. 자, 이게 보니까 그 관장께서 국내 여러 산업계에서 이런 POC한 그런 결과 같은데, 네. 먼저
대학교에서 이런 걸 많이 니즈가 많이 있나요? 사실 대학교에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하나의 내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학생들이 다 많이들 사용을 하기 그쵸. 때문에 이 PC에서 어떤 그렇지. 걸 하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가시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호기심이 보니까 엄청 많을 때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위협이 발생되는지는 전혀 네. 예측하지 못한 채 네. 그렇게 하시는데 어. 그래서 사실 대학교 쪽에서는 PC를 다 가서 포맷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 ETP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쉽게 악성으로 네. 변하려고 하는 PC를 좀비 PC로 변하려고 하는 PC를 탐지하고 야, 일주일에 차단하고 100만 건? 네, 생각보다 되게 많죠. 네. 사실 그리고 또 대학교에 그 IT 운영자가 이런 쪽에 또 담당자가 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실습실이 되게 많이 또 있고. 그렇네요. 네. 그런 부분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약사는 어떤 또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내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그 제약 그런 비밀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뽑아가려고 그렇네요. 네 일부러 악성 코드를 심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제약회사는 아까 사실 앞서 보신 네. 대학교보다 훨씬 많은 양이 탐지가 됐어요. 그렇겠네요. 요즘 또 이게 누가 먼저 백신 만드냐, 네. 그죠? 뭐 엄청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그니처 이미 발견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그니처를 업데이트를 해야지만 탐지가 되는 반면에 저희는 클라우드 상에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도 돌리고 저희 아카마이 보안 쪽 보안 쪽 엔지니어링 분들께서 실제 눈으로도 다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탐지를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네. 금융 쪽은 아무래도 보수적인데 여기는 네. 지금 어떤 니즈가 있는 겁니까? 금융 쪽. 여기는 사실 여기는 이제 망분리가 되어져 있는 회사였고 우리 근데 이거 별로 POC 할 필요 없어라고 했는데 저희가 POC 한 번만 해볼게요 해서 한 사실 그런 사례예요. 네, 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EDR 솔루션을 POC를 하고 계셨었어요. 네, 네. 근데 여기에서 몰랐는데 실제 저희 쪽에서 탐지된 내용을 보면은 DNS 쿼리 자체 앞에 어떤 데이터들을 잘게 쪼개서 그걸 또 암호화해서 DNS 쿼리에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거기 그 데이터들이 모이면 하나의 데이터가 되거든요. 야, 그런 식으로 나왔던 지금 결과 데이터 유출에 대한 그러니까 데이터 탐지가 유출이 되었었어요. 현재 되고 있는 거를 발견하신 거네요? 네. 오. 그래서 저 EDR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네, 샀습니다. 샀고요. 그리고 저 EDR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POC가 중단이 됐었었죠. 야, 휘비가 갈리네, 휘비가 갈려. 그래서 사실 EDR 회사에서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업무가 일어나고 있었는지.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네. 이거는 어떤 결과입니까, 대기업? 이거는 이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보안과를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론적으로만 배우던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PC에 뭐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 원 바이러스나 이런 게 깔리게 되면은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네. 그때서야 얘가 내가 보낸 거에 대한 응답이 오면 그때서야만 활동을 아주 시작하고. 서서히고 또.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빨간 박스, 파란 박스로 나눠져 있는데 네. 파란 박스는 거의 활동이 없죠. 그러다가 네. 빨간 박스는 확 뛰기 시작해요. 저 때가 어느 때냐면 파란 박스에는 처음에 ETP를 설정을 해놨었고 빨간 박스에서는 저희가 저 DNS에 대해서 응답이 가게끔 설정을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니까 이 원바이러스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다가 저희가 다시 막으니까 다시 또 활동이 줄어든 거죠. 이런 식의 되게 재밌는 결과를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ETP 되게 대단한 솔루션이다. 이제 이렇게 결과를 받았었던 네. POC 결과입니다. 자, 이 리스트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PC에 숨겨진 원바이러스나 이런 악성 말웨어들이 활동을 자기 사용자도 모르게 했었던 거라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사용자들이 저기 보시면 네이버.com이라고 돼 있는데 네, CM. 네. 네이버.com을 이제 잘못 오타로 입력을 해서 네. 할 거를 이제 예측을 하고 저 네이버.com을 악성 페이지로 만든 거예요. 미리. 저거 저거 만들어 놓은 네이버.com을 오타로 치면
그냥 가면 되는 악성 거네요? 페이지로 들어가고 오. 악성 코드가 다운받아지는 야. 거예요. 그래서 저기 또 보시면 www.naver.cm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오.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저번에 최근에 제가 본 거는 야놀자도 있었거든요. 야.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가 오타를 낼 거를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어. 악성 페이지를 야. 만들어 놓은 네. 저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진짜 굉장히 이런 것이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내부지 이런 것이? 이것도 저희 EAA랑 같이 음. 들어온 솔루션이고 저희가 노미넘이라는 DNS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네. 이제 전체 글로벌한 그런 DNS 쿼리를 저희가 보고 거기에서 저런 데이터를 뽑아낸 거죠. 네. 그래서 다 저걸 다 DB로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 DGA 도메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 DGA 도메인이라는 거는 도메인 제네레이션 알고리즘의 약자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CNC 서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단을 할 때 IP 기반으로 차단을 하시잖아요. APT 솔루션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해커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이게 IP로 하면 자기네들이 막힐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P를 사용을 하지 않고 우회를 해서 DNS를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타임스탬프나 이런 특이한 정보들을 가지고서 해시 값을 만들어내서 그걸 도메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물론 저런 도메인을 칠 리가 없지만 이미 PC에 설치되어져 있는 악성 코드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만들어진 도메인으로 계속 이제 요청을 계속 보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뭐 CMC IP 리스트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처리된 거를 우회할 수 있는 건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거의 DGA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OC하는 정말 100% 모든 회사에서 다 나온다고 보고. 이거 뭐 계속 만들어질 테니까, 그죠? 네, 맞아요. 자, 실제 데모는 아니지만, 네. 뭐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들이? 저희 앞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EAA 솔루션에 대한 데모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운영자, 관리자 단에서 어떻게 이제 저희 EAA를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화면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다가 이제 커넥터를 하나 설치해 주셔야 된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웹 콘솔에서 각각의 환경에 맞게끔 타입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커넥터를 다운받아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운을 받아 주신 다음에 커넥터를 설치를 하시면은 지금 맨 마지막에 보이시는 이미지에 어프로브드 버튼이 하나 떠요. 그래서 네네. 관리자가 저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실제 아까 보신 그 TLS 세션이 형성이 되는 그런 네. 구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AD를 연동을 해오는 건데요. AD를 저희 EA에 연동을 해주시고 사용자 인증할 때. 네, 그리고 네네. AD 안에 있는 그룹들을 지금 보시는 화면같이 다 불러와서 나눠 놓은 화면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먼저 선제적인 작업이 있은 후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설정을 네. 실제로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어플리케이션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의 전부예요. 그래서 커넥터가 통신할 수 있는 내부 IP를 등록을 해주시고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익스터널 도메인이라고 해서 네. 실제 사용자가 접속하는 URL을 하나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는 저 익스터널 도메인을 통해서 접속하고 커넥터는 저 인터널 도메인을 통해서 접속하는 구조가 되고 이 어플리케이션에 지금 마지막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연동해 놓은 AD에 있는 그룹을 할당을 하는 구조.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HR 그룹에만 이 어플리케이션에 접근 권한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L7 기반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관리자 관점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대시보드예요. 그래서 어느 국가에서 접속을 했는지, 어떤 브라우저로, 어떤 OS로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맺어져 있는 세션은 몇 개인지 이런 정보들을 쉽게 대시보드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다크 모드니까 네. 굉장히 좀 세련돼 보이는데요? 아,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고. 네. 세련돼 보이고 좀 이렇게 눈도 덜 필요할 것 같아. 네. 그리고 네? 실제로 저게 실제로 보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네. 되게 예뻐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의 상세 로그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저렇게 나오지만 저희가 이제 저걸 CSV 파일로 다운을 받으시면은 실제 액세스 로그가 쫙 이제 뽑혀지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실제 사용자가 접속하는 화면이고요. 아까 50대 상무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제 저희 아카마의 싱글 포인트 페이지 지금 보시는 게 그 페이지인데요.
저 페이지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지금 엔지니어링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렇게 해서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화면이 딱 나타나게 됩니다. 아, 이 지금 보이시는 아이콘들은 이 엔지니어 계정을 가진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오케이.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지겠네요. 다 달라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저희가 다 북마크를 이미 해놓기 때문에 따로 뭐 인터넷 브라우저 상에서 네, 북마크를 네. 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또 장점이 SSH나 RDP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에이전트를 뿌띠나 이런 거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MSTSC 이런 거 사용하실 필요 없이 웹 기반으로 저희가 변환을 해서 드려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웹 브라우저 창에서 쉽게 SSH 접속하실 수 있고 네. SSH에서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오딘 로그를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인데요. 사용자가 이 SSH 서버 SSH에 접속을 해서 어떤 명령어를 치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오른쪽 화면처럼 오딘 로그가 쭉 남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드파티, 아웃소싱 업체들한테 RDP를 열어준다고 했을 때 RDP를 다 열어주는 게 아니라 저렇게 특정 애플리케이션만. 특정 애플리케이션만 열어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저것도 가장 큰 장점. 네네.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HR 계정으로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아까 다르네요. 보인 거랑 완전 다르죠.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HR만 접속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와져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이 사람한테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에 그냥 다이렉트로 URL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이 어플리케이션에 지금 젠킨스라고 나와 있는데 젠킨스 어플리케이션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니 안 씁니다라고 경고창이 뜨고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오면서 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들만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잠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Q&A 시간 돌아죠. 질문이 네. 많거든요. 네, 잠깐 네. 정리해 주시고. 저희 아카마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EAA와 ETP라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도 보안성 높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사용하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응의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코로나가 거의 종식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이러한 이제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네. 조심스럽게 제언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굿모닝 아이텍이나 또 아카마이 전문가분들께서 답글도 달아주실 테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종필님 아시는 분인가 보죠? 네, 저 이종필 파트장님 팬이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멀티팩트인지 조용범님,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기존 통용되던 접근 제어나 인가의 또 다른 표현인지요?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 아니면 다른 관점인지? 네. 제로 트러스트 개념은 사실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지 말자. 그리고 항상 어떤 사용자든지 인증하고 인가해서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하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이제 접근 제어 그리고 인가 이런 부분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운영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접근 제어나 인가에 대해서 정책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세팅도 32비트 단위로 다 하셔야 되고 이걸 저희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운영적인 로드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못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을 가지고 가면서 쉽고 빠르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토크를 하면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이 엄청나 많은 사람이 이걸 다 관리를 다 세팅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보안의 이런 걸로 약간의 좀 자동화가 된다는 그런 방향성, 네, 그렇죠? 스마트한 자동화. 네. 네. 그러면서 사용자의 편의성은 더 높여지는. 네. 그러면서 그런 보안성도 식으로, 높아지는. 네. 왜냐하면 보안성을 그걸 점점 더 그렇게
정말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확실하게 하려면 수동으로 사람이 해서는 다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죠? 그리고 뭐 중간에 사람이 바뀌거나 이러면 그렇죠. 그 전임자가 뭐 해놓은 거지? 이렇게 또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그런 정적인 구조라면 그것도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쵸. 네.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요새 업종은 네. 급변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죠? 동쪽으로 다이내믹하게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관점이 제로 트러스트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 이호승님께서 클라우드 없이 레거시 영역에 온프리미스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온프레미스 서버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 온프레미스 안에서 남는 이제 서버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네. 이제 저희 VM웨어나 버추얼박스 등과 같이 이제 그런 가상 네트워크를 설치를 해주시고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커넥터만 소프트웨어로 설치를 해주시면은 네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들으시면서 오늘 과장님 하고 나중에 한번 직접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POC 이렇게 또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어려운 것도 같지 않고 네. 그다음에 뭔가 일단은 우리 회사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거기 설문에 직접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디영님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내부 직원도 포함될 텐데 네.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내부 직원도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네. 김수열님, 아니면 뭐 내부 직원도 외부 직원을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내부 직원도 직원이나 뭐 외부 직원이 다 내부 직원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다 네, 그렇죠. 인터넷 환경에 있다라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 김수열님, 망 분리 환경에서 망 연계 부분에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 가능할까요? 망 연계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이 EAA 솔루션 자체가 이제 약간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SSL VP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망을 연계해서 뭐 IPsec VPN 같이 되는 부분은 사실 아니라서 네.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네네. 부분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석종님, 서버리스 라이센스 정책인지요? 네, 저희는 이제 사용자 기반의 라이선스로 네.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님, 프록시 방식과의 차이는 어떤 건지요? 저희도 프록시 방식이고요. 프록시 방식이지만 저희는 아까 구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EAA 엣지와 EAA 커넥터 두 개의 이중 프록시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님, 유저는 아카마의 엣지 서버로 접근하게 되는데 확장성과 성능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EAA 커넥터는 성능 확장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이중화 구성이 가능할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아카마이는 이제 CDN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세계에 약 27만 대의 서버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장성과 성능은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시는 클라우드 기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커넥터는 뭐 무한대로도 설정이 가능을 하세요. 네. 그래서 물론 하나의 커넥터에 대한 스펙은 가지고 있지만 이중화 구성, 삼중화 구성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그거 커넥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도 않고요. 과장님 답변하시면서요. 오늘 좋은 질문한 사람 두 분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맨 알겠습니다. 끝에 이름을 그분들한테 경품 보여주게요. 알겠죠? 네. 이름 2명. 네. 그 다음에 이상호님, 각 사용자별 접근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하는 것 외에 해당 특정 애플리케이션 내 권한도 컨트롤 가능할까요? 저희는 우선은 어플리케이션까지의 권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IAM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롤 베이스로 가는 부분은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창에 아카마의 마케팅인 유빈이라고 김유빈 씨가 EA의 국내국의 KETI 사례 내용 링크를 넣었으니까요. 그것도 링크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규님, 보통 다수 사용자가 동시 접속할 때 응답이 느려지거나 행이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EAA인가요? 그쵸. 저희는 우선은 명확하게 100%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뭐 행이 걸리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 SLA를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최가영님, 사내에서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쓰던 VPN이 있는데 이것도 웹 베이스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우선은 저희가 VPN을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은 VPN을 제거를 해주시고 VPN 제거를 해주시고 저희 EA를 도입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지는 저희가 이제 POC 요청을 주시면은 방문해서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VPN의 미래는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럼 지금 VPN 쪽에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뭔가 업종 전환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VPN은 그래도 아직까지 뭐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는 네. 통용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넘어오기는 쉽지 않으시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많이 변해간다라는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네네. 이제 차근차근 진짜 세상이 예전처럼 그냥 딱 그 우리 회사 직원, 우리 회사 업무 그것이 딱 고정화된 그런 세상이라면 네. 뭐 VPN 갖고 충분히 상관없는 건데 그죠?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세상이 그렇게 디지털 시대로 이렇게 다 넘어가면서, 전환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이 있네요. 조영범님 인증. 너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알겠어. 이분도 굉장히 좀 감성 있는 분이네요, 조영범님. 인가. 너가 누군지는 아는데 너는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네. 조영범님 나중에 작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선 인증은 아까 플로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내부 커넥터까지 들어와서 AD와 연동을 하고 그 AD를 통해서 사용자를 인증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인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그 어플리케이션 구현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 사용자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 있는 EA 엣지에서 이제 이 사용자가 인증은 됐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으면 넘겨주고 없으면 그 EA 엣지단에서 차단해주는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김동규님, ETP를 통해서는 엔드-투-엔드 방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추가로 보안 솔루션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엔드 투 엔드로 가기 전에 저희가 방어를 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호님, 외부에서 EAA를 이용해서 내부망을 이용하는 효과가 있는데 내부에서 사용하는 기본 솔루션, DRM이라는 백신이라든지 APT 같은 것이 외부에 있는 직원 PC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커넥터를 통해 통신이 가능한지요? 저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클라이언트, 저희 EAA도 아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필요가 없어요. 에이전트를 설치하실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그래도 곧 죽어도 뿌띠를 써야겠다. 네네. 그리고 아웃룩을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CS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터널링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설치를 해주시면은 저런 DRM, 백신, APT 솔루션하고도 다 통신이 가능합니다. 네. 한국님, 원격 근무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에 악성 코드 침입,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등의 보안 이슈가 있는데 타사 대비 강점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그 SE 카스 방식도 세카스, 있던데 네. 아카마이는 좋은 점이 무엇인지요? 우선 두 번째 질문에부터 답을 드리면 저희 EAA가 이제 세카스 방식에 포함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객 담당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그동안에는 내부에만 꽁꽁 숨겨놨던 어플리케이션을 너네 EA를 쓰게 되면 외부로 노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카마이의 클라우드 기반의 와프를 앞단에다가 같이 적용을 네.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요청을 할 때 사용자의 가장 앞에 있는 저희 엣지 서버 즉 와프에서 이 사용자의 요청을 다 보고 네, 차단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할 수 있는 플로우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타사 대비 가장 장점이 저희는 EA를 할 때 여기에 저희 아카마이의 클라우드 보안 그 다음에 CDN까지 같이 결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이영균님 발표점이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내용이 안 감사합니다. 좋았다고. 네. 그 조성현님께서는 해외 중국 같은 데서 접속도 인터넷 속도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 다음에 회사에 출근한 한 명이 다른 이들의 PC마다 접속 영역, 권한을 지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까요? 굳이 회사에 출근하시지 않으셔도 일단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콘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스 기반의 콘솔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든 접속을 하셔가지고 권한을 다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사실 VPN을 통하는 것보다 약간 인터넷을 통하는 게 조금 더 빠르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 CDN까지 결합을 한다면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는 거죠. 네. 한명님께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부담이 없어가지고 좋을 것 같다고 코멘트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최가영님께서는 회사 조직도를 옮겨서 접속 권한을 세분화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접속 권한 실시간 관리도 가능한지요? 네, 실시간 관리 당연히 가능하고요. 조직도에서도 사실 AD 안에서 이미 다 이렇게 그룹을 OU나 그룹을 다 나눠 놓으셨다면은 네. 세분화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오버레이 그룹도 콘솔상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병주님, VPN에 비해서 확실하게 접속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VPN에서 아카마이로 변경해서 속도의 이점을 얻은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한 기업이 지금 저희 EAA 그럼 POC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나중에 과장님을 이제 직접 이제 대면 상담을 할 때 지금 그런 자료들을 여기서 네. 회사명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쵸. 실제 오피스에서 만났을 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최근에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케이. 자, 김주님, 보안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접속 품질, 성능 저하의 단점이 트레이드오프일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래서 저희께 사실 가장 큰 장점이에요. 보안이 강화되기도 하면서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이고 CDN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성능도 저희가 다 제공해드리고 저희 27만 대 엣지 서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느 국가에서 접속을 하든지 빠르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민기님, 프락시 기반의 서비스가 포함될 것 같은데 EAA는 국내 프락시 게이트웨이가 존재할까요? 프락시 게이트웨이의 IP가 해외 주소라면 불편함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네, 국내 그 클라우드 사양에 있는 EAA 엣지 같은 경우에 국내에 프락시가 존재합니다. 한상희님, EAA와 엣지를 구성할 때 CDN 서비스로 방화벽 오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거에 대한 개선 방법이 있는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화벽 오픈은 내부에 설치된 커넥터가 외부에 있는 EAA 엣지로만 이제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정책만 열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IP는 저희가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염창주님, EAA에서 인증은 최초 1회만 받게 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애플리케이션별 레벨을 정의하고 레벨별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레벨별 인증 가능하고요. 저희가 인증을 할 때도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이제 무료로 멀티팩터 인증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회사에서 개별 PC에 인증서 다 설치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인증서 기반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개별 어플리케이션에도 다 각각 멀티팩터 인증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최병수님, 해외 사용자의 응답 속도에 대한 SLA 계약도 있는지요? 응답 속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DN이랑 같이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CDN SLA를 제공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상호님, EAA 클라이언트를 이용하고 보안 솔루션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하면 EAA를 이용해 통신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SE 카스 기반 다른 솔루션들도 등록해서 관리가 가능할까요? 세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사스 기반으로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거에 대해서 중간에 이제 중개 역할은 해드리지는 않지만 인증을 통해서 저희가 중간 프록시가 돼서 저희를 통해서 세카스까지 나갈 수 있는 네네. 경로는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관용님께서 웹이 아닌 CS 기반도 가능한지요? 네. PC에 이제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CS 기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Q&A 시간 갖도록겠고요. 자, 오늘 그 과장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이름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좋은 질문. 저는 잠시만요. 제 기억력이 일단 이상호님, 이상호님, 네. 전달 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영범님 네, 드리고 조영범님, 싶습니다. 오케이. 네. 조용범, 이상호 이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고요. 또 여러분 설문 작성하신 분 20분 추첨해서 또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문에서 나중에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요 상담 거기 체크해 주시면
5분 또 소정의 또 다른 또 선물이 또 있을 겁니다. 네. 선물 때문이 아니라 직접 그 오늘 들으시고서 요건 POC라든지 또 구체적인 상담은 직접 만나보셔야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과장님 어떠세요? 한번 해보시니까. 오늘 너무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마음 편하게 잘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POC가 필요하시면 이제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은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잘 설명을 드리면서 POC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방송에서 마치는 거였고요. 여러분 요즘 이제 토크IT에 매일 거의 방송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항목들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면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그 방송을 못 들은 것들은 며칠 뒤에 보면 토크IT 이벤트 페이지마다 다시 보기하고 발표자료가 있으니까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 토크IT 치시면 토크IT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 구독하시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토크IT 했던 방송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코로나 요새 잠잠해진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